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사연을 들려드릴 고향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곳에 많이 올라오는 사연같이 이혼을 하거나 돌싱을 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화가 나는 일들을 겪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동서가 될 뻔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글을 쓰니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너른 이해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고 재능이 있는 분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빠하고 엄마께서 큰 요식업을 하셨던지라 집안에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모조리 다 지원을 해주시겠다고도 했었는데 함부로 뭔가를 시작하기가 힘들더군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는 한참을 방황 아닌 방황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앞으로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생각도 해보면서요. 감사하게도 그때 제게 문을 열어주신 건 바로 삼촌이었어요. 삼촌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소기업은 아니었고 그 분야에서는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삼촌이 어릴 적부터 저를 유독 예뻐하셨던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니 본인 딸처럼 답답하셨나 보더라고요. 머지않아 저에게 회사에서 일하는 걸 제안하셨고 저는 정식으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닌 지 어느새 6년 정도가 되었네요. 꽤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 회사 대표님이 제 삼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거든요. 공과사를 잘 지키고 저도 제가 맡은 일을 잘 해내려 하다 보니 트러블이 날 일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삼촌은 저를 참 예뻐해 주시고요. 그렇게 30살 즈음 되자 소개팅 자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고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었어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것에 겸손한 남편을 보고 저는 무조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요.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시댁에 대해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어머님을 보자마자 저는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었습니다. 너무 다정하고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딸이 있는 게 꿈이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뒤로는 바로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육아휴직으로 일을 쉬며 가정주부가 되었어요. 아기를 볼 때 잠도 자지 못하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제 딸의 웃음 한 번이면 다 녹곤 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한 2년 지났을 때부터 일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바로 도련님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였어요. 도련님은 정말 똑똑하고 누가 봐도 착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여자로서 봐도 딱히 결격 사유가 없달까요? 키도 크고 잘생겼었고 또 다정하기까지. 무조건 좋은 여자를 만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여자 보는 눈이 정말 없었고 여태까지 정말 못 봐줄 만한 여자만 계속 만나왔어요. 바람을 피질 않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여자도 있었고 술을 많이 먹고는 시댁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여자도 있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래 연애를 하기도 힘들어 했었는데 갑자기 도련님은 한 주말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 모이셔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여태까지 제가 너무 여자친구 때문에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그래도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이라 한번 다음 주에 인사드리려고 하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수님 같이 인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련님은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꺼냈고 그 진심이 느껴져서 그런지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고민이 많았나 보구나. 너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좋은 처자일 거야. 나도 너무 궁금하네. 아무 걱정 없이 오라고 전해주렴. 어머, 그러게요. 도련님 축하드려요. 당연히 좋으신 분일 거예요. 이제 동서가 들어온다니 저도 너무 기대돼요. 그렇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도련님을 모두 응원했고 대망의 그 주 주말이 다가왔어요. 그날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어머님도 얼마나 전화를 주시던지 함께 긴장하지 말자고 하며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셨고 저도 나름 환영한다는 마음으로 선물까지 준비했고요. 처음이라 동서도 많이 떨릴 테니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있었고 새로운 동서도 이미 도착을 했더라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상한 낌새가 전혀 없었어요. 어머, 반가워요. 도련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오빠한테 형수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요. 저도 잘 부탁해요. 이렇게 말 예쁘게 하는 걸 보니까 왜 우리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겠네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서로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중간 어머니께서도 음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도련님도 열심히 챙기는 걸 보니 어리지만 야무진 아가씨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아서 우리 집안에 오게 된 것 자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슬슬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된 건 커피를 마실 때였는데요. 그때 동서는 저에게 궁금한 게 많은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편의상 동서라고 하겠습니다. 형님, 그럼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일하다가 육아휴직으로 좀 쉬고 있어요. 애 보는 것도 만만치 않고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아, 집에서 노시는구나. 놀지 않아요. 집안일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동서는 어디에서 일하는데요? 어떤 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서. 말하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나름 이곳에서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저도 여기 들어오느라 고생 좀 했어요. 물론 집안이라고는 다른 고생이 있겠지만 나중에도 궁금하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애기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냥 직장을 물어본 것뿐이었는데 말하면 모를 거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다고 했는데 집에서 논다고 하는 말도 웃겼고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자기가 직장으로 어렵게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기분이 나빴지만 그날이 첫 만남이었고 제가 동서라는 사람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기에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 처음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분위기를 망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기분 나쁜 티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마무리했고
남편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몇 주 지나니 이제 웨딩홀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제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동생한테 전화했는데 이번 주에 재수 씨하고 다 같이 밥을 좀 먹자던데. 어때? 이제 결혼도 하니까 친해질 겸 해서 같이 먹고 싶나 봐. 괜찮아? 수영이가 싫으면 괜찮고. 싫은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해. 어차피 한 가족 될 사이인데 자주 얼굴 보면 좋지 뭐. 그렇게 그 주 주말 저희는 넷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러 가기 전날부터 그날 동서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오르곤 했지만 너무 떨려서 말이 이상하게 나왔겠거니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겠거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도련님 쪽이 예약해두었고 저와 남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오랜만에 본다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고 역시 초반은 참 좋았습니다. 무슨 일로 칭찬도 많이 해주고 잘 부탁드린다고 애교도 많이 떨더군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는데 남편과 도련님이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동서는 잠시 핸드폰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을 본 지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뻘쭘하고 그래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남편하고 도련님이 늦네요. 둘이 이야기라도 하는 건지. 그러게요. 남자끼리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뭐 많이 바쁜가 봐요. 핸드폰으로 한참 뭐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주말인데 너무하다. 사람 쉬지도 못하겠네. 뭐 직장 생활이 그렇죠. 기억 안 나시려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까먹으시지 않으셨어요? 꽤 쉬셨다면서요. 동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벼운 말들을 내뱉었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여자들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내 능력을 어딘가에 쓸 수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 돈도 벌 수 있고요. 물론 애기 보는 거 힘들죠. 애 낳으시는 것도 그러셨을 테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아이 본다고 하면서 놀고 하시면 그거 사람들이 다 핑계로 봐요. 저한테만 말씀해보세요. 사실 핑계잖아요. 안 그래요? 동서니까 말 놓는 게 낫겠죠? 동서, 근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집에 있다고 해서 내가 뺑뺑 노는 것도 절대 아니고. 에너지는 아마 회사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동서보다 내가 더 많이 쓸걸? 동서가 말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사람들 사정이 다 같진 않잖아. 쉽게 말하지 말자고? 노시는 건 아니지만 집에 편하게 계시는 건 맞으니까요. 형님도 웬만하면 얼른 일 찾으세요. 그게 훨씬 형님 건강에도 좋아요. 그 순간 남편과 도련님이 다시 돌아왔고 저는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지 화가 나서 참기가 힘들었죠. 남편은 제 기분을 눈치를 챘는지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했고 저 또한 빨리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재수 씨도 아무래도 불편할 거고 너도 힘들 텐데 얼른 들어가. 고생했다. 그래, 형수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래저래 여자친구한테 잘해주셔서도 감사하고요.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저희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차로 허겁지겁 향하더군요. 잠시만요. 제가 어제부터 준비한 게 좀 있어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특히 형님께요. 이래저래 너무 감사해서. 어머, 나한테? 말만으로 고마운데 무슨 선물을. 이거 받으세요. 이거 요새 유행하는 보석 십자수예요. 심심할 때 하면 딱일 것 같아서요.
형님, 집에서 할 일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때 이거라도 하시면 시간 금방 가실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동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저에게 십자수 세트를 건넸고 저는 황당함에 받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도련님은 눈치를 보면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너 형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 형수님 죄송해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주위에 아기 낳으신 분 없어서 아직 뭘 모르나 봐요. 죄송합니다. 빨리 갔다가 다시 넣어. 앉으실 시간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걸 하시라 해. 아니, 난 그냥 정말 집에서 계속 일도 안 하고 계시니까 심심하실까 봐 나름 고민한 건데. 알겠어.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도 나름 좋고 비싼 거 골라서 한 건데요. 동서는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있고 일을 안 한다고 약을 올리고 싶은지 잘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이 없을 때 한 그 말들, 애를 본다고 일을 안 하는 건 핑계다라는 말, 또 저에게 십자수를 주면서 나름 비싸다고 한 것. 집에 와서도 저는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 만났을 때 집에서 노시는구나 라고 했던 말이 이젠 실수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동서 이야기를 할 때 제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했고 동서와 만나는 자리는 최대한 알아서 피해주는 것 같았어요. 항상 저밖에 모르는 배려심 깊은 남편이었죠. 한참 또 동서를 보지 않고 소식을 듣지도 않으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점점 잊어가고 있었던 그때 동서는 또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겨우 낮잠 재우고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응, 동서. 오랜만이야.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형님 댁 문 앞인데 문 좀 잠시 열어주시겠어요? 아기가 잘까봐 초인종도 못 누르겠네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 바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나, 동서.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잠시 왔어요. 들어가도 되죠? 동서는 대답도 듣지 않고 거실로 들어오더니 큰 가방을 하나 내려놓더라고요. 힘들어라. 물 좀 주시겠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뭔 일 있어? 다름이 아니고 형님한테 딱 맞는 일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딱 형님 거라서. 일? 뭔데? 여기 종이에다가 수량하고 목적지 맞는지 확인하시고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표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몇 년 거를 지금 회사에서 다 정리하다 보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거 직장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렇게 막 가져와도 돼? 아유, 어차피 제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형님, 어차피 할 일 많지 않으시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장당 얼마 쳐드릴까요? 장당 1,000원 드리면 되려나? 사실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그냥 확인만 하고 도장 찍는 거니까요. 무슨 소리야, 동서. 내가 그걸 왜 해? 동서 일인데 나한테 왜 시키냐고. 에이, 참 형님도 말 서운하게 하시네. 제가 이걸 왜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부업 이런 거 찾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서 그냥 애 보면서 놀고 계시는데 이거 그냥 애 재우시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형님이 해서 일을 찾아온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감사해야 할걸요? 이거 꽤 많으니까 다 하시면 몇만 원이라도 버실 거예요. 잘하시면 제가 좀 더 가져다 드릴 수도 있고요. 이걸 여기까지 들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 보세요. 무게가 장난 아니죠? 저는 정말 이제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나 저를 무시해야
장당 1,000원의 부업을 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내가 시간이 비어서 일거리 좀 달라고 부탁한 상황도 아니고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봉투를 툭 내려놓더니 1,000원씩 줄 테니까 이걸 하라고? 내가 왜?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한심해 보였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동서도 나한테 도움받아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부탁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 제가요? 제가 형님한테 부탁을 해야 할 일이요? 아마 없을 텐데. 한 가족이 되어도 어머님은 절 더 좋아하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팽팽 놀면서 아들 돈만 쓰는 며느리하고 열심히 돈 벌면서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며느리. 어느 쪽이 더 예쁘겠어요? 동서는 정말 어머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머님 사람 잘 보셔. 우리보다 한 수 더 생각하셔서 사람 보신다고. 그리고 대체 뭐 어디서 일하길래 이 난리야? 무슨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호라도 봐? 저는 이 말을 하면서 회사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대체 어디서 일하길래 이 정도로 바쁜 걸 자랑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동서가 다니는 회사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육아휴직 전에 제가 다녔던, 아니, 아직도 제가 몸담고 있는 제 삼촌 회사였습니다. 우연도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보자마자 모든 분노가 사라지면서 동서가 하는 행동이 더 우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잘 보여야 했어요. 바로 저와 같은 부서였으니까요. 친한 동료에게서부터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동서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충 도련님에게부터 하는 일이 저와 비슷하다고는 들었었는데요. 같은 회사, 같은 부서, 이건 하늘이 저를 도와준 게 아닐까요? 저는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회사 들어갔어? 얼마나 됐는데? 형님도 이쪽 분야에서 일하신다고 했지? 그럼 이 회사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운이 좋았어요. 지금도 회사에서 저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다른 회사 가지 못하게 저를 잡고 난리예요. 아마 대표님도 제가 일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는 것 같던데. 아무튼 부탁 좀 드려요. 이건 내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듯해. 회사에서 동서 일 잘한다고 좋아한다며. 그럼 그거 다 해내야지. 그리고 동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그러자 동서는 제 이야기를 두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집을 나섰습니다. 동서가 집을 나가자마자 저는 회사 동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에 대해서 다 물어봐야 했거든요. 지원 씨, 잘 지내죠?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수영 씨,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나 갑자기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 새로 들어온 사람 저번에 있다고 했잖아요. 젊은 여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유, 말도 마세요. 얼마나 일을 막 하는지 지금 위에서 자르라고 난리예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처음 봐요.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인데 12시부터 3시까지 아예 없어진다니까요. 어디 갔냐고 하면 잠시 자기 맘대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한대요. 집에서 해야 일이 능률이 오른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맘대로 할 거면 회사를 다니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희 부서 비상이에요, 비상. 집에서 일을 하는 거면 똑바로라도 하든지. 실수를 또 3번이나 해서 안 그래도 지금 부서 전체가 몇 번이나 혼났어요. 언제 오세요, 수영 씨. 수영 씨가 일도 잘했고 진짜 좋았는데. 아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 신입 곧 잘리겠네요? 그렇게 일을 해서 어떡한데? 그러니까요. 요즘 그 신입 때문에 회사 오기 싫어 죽겠어요. 무슨 결혼을 한다고 갑자기 하더니 웨딩을 비싼 데서 할까라고 자랑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 대체 누가 결혼을 하는 건지 다들 그 남자가 불쌍하다고 난리예요. 근데 왜요? 뭐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제가 알 수도 있는 사람 같아서요. 우선 제가 물어본 건 그 신입한테 티내지 말아줘요. 그리고 저도 내년 안에 회사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항상 힘내고 언제든지 전화하고요. 신입은 들어보니 회사에서도 일 못하기로 유명했고, 들어보니 곧 잘리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근무 시간 3시간은 집에서 한다고 사라지고 아무 말도 없이 돌아와서 엉망인 보고서를 제출하곤 한다더군요. 이제 저는 어떻게 동서에게 복수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참 웃으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저녁밥을 차려주며 오늘 동서가 와서 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네. 재수 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을 무시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자기가 그럴 군번이나 돼? 나이도 제일 어리면서 손윗사람한테 그게 뭐하는 말버릇이냐고? 하여간 저번부터 무슨 십자수를 선물하지를 않나,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이 자식은 저번부터 데려오는 여자마다 대체 왜 이래? 이거 결혼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알아서 그만할 것 같아 도련님이. 오빠 잘 들어봐. 오늘 동서가 그렇게 회사 서류를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대체 동서가 어디서 일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어디서 일하길래 나를 그렇게까지 무시를 하는지, 어디서 일하길래 그렇게 바쁘다고 자랑을 하는 건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서류를 봤거든? 어디에서 일하게? 바로 내 회사 내 부서에서 일하는 신입이었어. 너무 신기하지? 뭐라고?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도련님도 진짜 사람 괜찮아서 하늘이 도와준 거다. 어떻게 형수님이랑 여자친구가 같은 회사일 수가 있어? 그러게. 그래서 회사 생활은 잘한대? 어떻대? 뭐 어떻긴. 회사 생활도 엉망이라서 잘리기 직전이래. 이걸 어떻게 복수하지? 이대로 넘어가긴 싫은데. 도련님한테도 이 사실을 다 알리긴 해야 할 거고. 참. 이번엔 명절기잖아. 그때 시댁에 다 모이겠지? 아마 그렇겠지. 아닌가? 내가 이걸 말하는 건 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사실 도련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 전하면서 헤어지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 큰 성인이니 제가 개입하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했죠. 조금 더 동서를 지켜보고 말을 해줄지 말지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명절 전 주말에 다 같이 시댁에서 모여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주 만에 동서를 보게 되는 거였죠. 이제는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동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명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곧 명절이잖니.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는데 새로운 새아가한테 아무것도 시키고 싶지 않아.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굳이 올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수영이는 애기 보느라 힘들 텐데 무슨 명절 음식을 다 챙기라고 하나 싶기도 해서 이번은 그냥 음식 다 내가 하마. 새아가는 시간 남은 잠깐 들러 맛있는 거나 먹고 가고. 그렇게 하자. 서로 힘들 거 없이 말이야. 어머님, 그걸 어떻게 혼자 다 하세요? 같이 해야죠. 동서는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 오지 않아도 괜찮아. 어머님 말씀대로 시간 나면 들러서 맛있는 거 먹고 가고 그렇게 해. 네, 뭐 어차피 제가 요리도 해본 적도 없고 해서 도움이 되지도 못할 거예요. 형님은 집에서 놀고 먹고 하시니까 오히려 이런 명절이 더 좋으시겠어요. 할 일도 생기고 하면 지루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집 오고 나서도 이건 확실히 했으면 좋겠는데 제사 같은 것도 형님이 다 하시는 거죠? 명절 음식 같은 것도 말이에요. 어차피 가정주부니 이런 건 형님이 잘 하실 거고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 바쁘니까요. 그러자 도련님이 깜짝 놀라서는 동서의 입을 급하게 막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수님한테 너 왜 말버릇이 그래? 빨리 사과드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내가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워낙 바쁘니까 집에 계시는 형님 보고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오빠도 웃긴다. 돈 버는 거에 따라서 노동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듣자 도련님은 부끄러운지 얼굴이 새빨개졌고 저에게 난감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어머님도 자리가 불편하신지 그 자리를 뜨셨고요. 저와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기에 기가 찬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가 말했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니 와서 인사만 드려라. 맛있는 음식만 먹어라라고 나는 최선의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거기서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이야기가 대체 왜 나와야 하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형님. 저는 집에서 놀면서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집안일도 하면서 일도 하잖아요. 저는 일의 능률상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음식을 하던 분이 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명절 때 당연히 인사는 오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 거라고 다름이 없으니 그건 지켜야죠. 근데 저희 일은 형님이 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깔끔하게 하는 게 나으니까요. 제가 어이없어 하자 도련님은 동서를 데리고 허겁지겁 집을 나섰어요. 밖에서는 동서와 도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저와 남편은 눈을 마주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와 인연을 맺게 된 사이인데 저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죄송하다면서 사과 전화가 왔고 저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괜찮다고요. 도련님도 얼마나 난감한지 이해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명절은 다가오고 저는 명절날 동서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중간에 전화 와서는 얼마나 또 집에서 논다고 하면서 무시를 하던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삼촌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 삼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고요? 누가 먼저 하면 어떠냐? 난 똑같지 뭐. 우리 수영이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그렇게 안부 인사를 전한 뒤 저는 여태까지 제가 동서에게 무시당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만 예뻐해 주시던 삼촌께는 어떤 말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삼촌은 한참을 들으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이라니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니? 지금 수영이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그 동서는 모른다 이 말이지? 알았다. 우리 수영이가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삼촌과 전화를 끊었고 명절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동서에게 보여줄 것들을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역시 동서는 도착하지 않았고 음식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서야 시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저녁 시간 딱 맞춰서 말이에요. 어머님, 형님, 저 왔어요. 힘들어라. 저 여기 좀 누워도 되죠? 명절인데 바빠서 잠깐 회사 가서 일을 했거든요. 이것 봐요, 형님. 이렇게 해야 딱 형평성에 맞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동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동서, 너 어디 회사 다닌다고 했지? 여기요, 사원증. 왜요? 전화라도 하셔서 물어보시게요? 아니? 나 때랑 똑같은지 좀 보려고. 나 여기 내 사원증. 한번 봐봐. 꼭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동서는 제 사원증을 번갈아서 보더니 놀란 듯이 입을 벌리더라고요. 너랑 같은 부서더라고.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지? 내가 직속 선배야. 만나서 반가워. 얘기 많이 들었어. 나 곧 다시 들어갈 텐데 그때 같이 일하겠네? 왜? 아니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거 협박이에요.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협박이라고요. 이게 왜 협박이야? 사실인데. 사원증 보여줬잖아. 그리고 혹시 안 믿을까 봐서 계약서랑 재직 증명서까지 다 들고 왔어. 동서, 내가 뭐라고 했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입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선배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근데 들어보니 너 회사에서도 잘릴 것 같더라? 일을 왜 그렇게 해? 도련님, 도련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무 시간 중에 3-4시간 집으로 가서 일을 한다던데 막무가내로 해서 회사에서도 골치 아프대요. 나한테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하는 거야? 그걸 누가 좋아해? 제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형님은 집에서 놀고 계신 거 맞잖아요. 그래서 명절 음식 하라고 한 건데 회사 일도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일의 능률만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사무실에 나와서 해야 하는데요? 아예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시간 정도만 집으로 가서 점심 먹고 한다고요. 그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3시간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일을 좀 잘하던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던지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고만 치고 다녀서 얼마나 분위기가 흉흉한지 알아? 그리고 내가 무슨 집에서 놀아? 애 보랴 내조하랴 집안일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동서 나랑 하루라도 바꿔서 생활해볼래? 너는 앉아서라도 일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앉을 시간이 없어. 화장실 갈 때도 애가 울어서 내가 데리고 들어간 적도 있어. 여자는 일을 해야 한다. 당당하게 산다. 다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뒤에서 조용하게 남편을 내조하는 것 또한 당당한 일이야. 집에 있다고 해서 동서한테 무시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 아, 참나. 진짜 어이없어서.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일 잘한다고 회사에서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잘 알고 말씀하세요. 제가 잘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요. 그래? 아마 동서는 잘못 알고 있나 보다. 그리고 나 말할 거 더 있는데. 처음 우리 같이 밥 먹던 날 십자수 선물해주는 건 어디서 배운 예의야? 가정주부한테 너는 시간 남아도니까 다 십자수 하라고 주고 다니니? 못된 것만 배워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웃어 보이디? 그리고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뭐? 장당 1,000원이니까 부업을 해? 말끝마다 놀고 먹는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자 놀란 눈을 한 도련님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저게 다 진짜야? 너 형수님 댁에도 가서 일하라고 부업을 줬어? 너 제정신이야? 넌 애가 왜 그렇게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어? 손윗 사람이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됐고.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끔찍하더라. 이제 나 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너의 모든 행동이 정이 떨어져. 그냥 나가줄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딴 여자 소리 듣고 나보고 헤어지자고? 그게 말이 돼? 너는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 앞에서 같이 너 형수님한테 놀고 먹으니까 좋으냐고. 그런 소리 우리 여자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너 우리 형도 있고 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형수님 누구보다 좋은 분이야. 너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고 현명하신 분이라고.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편을 왜 들어줘야 하는데? 그냥 헤어져.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마. 끝이야. 그런데 갑자기 동서의 휴대폰이 울렸고 동서는 울면서 직장이라고 하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밖으로 목소리는 다 흘러나왔는데 상대방의 목소리는 바로 제 삼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전화통화 가능하시죠? 네, 대표님. 무슨 일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회사 근무 시간 내에 마음대로 이탈을 해서 집으로 간다고 하시던데 맞죠? CCTV도 다 확보되어 있어서 따로 변명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만 일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에 위반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냥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고요? 아니, 잘못했어요. 정말 안 그럴게요.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대표님. 한 번만 봐주시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건 아니고 그 눈앞에 있는 형님 있죠? 제 조카예요. 그렇게 함부로 했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회사 대표 조카일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나 하세요. 여태까지 일한다는 계좌를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입 조심하세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그제서야 동서는 사태 파악을 했는지 무릎을 꿇고는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같은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인 줄도 모르고, 이건 정말 온전히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논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오빠, 내가 미안해. 우리 헤어지지 말자. 결혼해서 우리 많은 걸 함께 하기로 했잖아. 어? 오빠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나 버릴 거야? 그러자 옆에 계시던 어머님이 입을 여셨어요. 됐다. 이젠 내가 결혼을 반대하마. 너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니?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 헤어지고 싶은 것 같고 우리 첫 며느리 수영이한테 그렇게 한 것도 난 꿈에도 몰랐네.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건방지게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얼른 나가서 일 구하고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하는구나. 어머님은 단호하게 화를 내셨고 동서는 엉엉 울면서 매달리다가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형님께 이렇게 안 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동서가 나가자 도련님은 속이 후련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꼭 좋은 여자 데리고 오겠다면서요. 제 남편도 그리고 어머님도 도련님에게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고 하면서 앞으로는 착하고 좋은 여자 꼭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몇 번 동서가 도련님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하던데 도련님은 칼같이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정이 떨어졌다고 하면서요. 그 뒤로 저희 가족은 더 똘똘 뭉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회사도 다시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네요. 요새 착하고 참한 여자분들도 많던데 왜 그런 동서가 들어와서 저를 힘들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